꽉 잡는 생명과학 곽윤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3월부터 해서 두각학원에서 보인고 생명과학 내신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보인고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좀 많이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인고 생명과학 내신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은 총 20문항, 이게 4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서술형은 4문항, 총 2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서 만점이 60점으로 환산이 되어서 내신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인고 생명과학의 시험 스타일은 수능형입니다. 보통 내신 스타일 문제들이 2학년 때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야, 너 이것까지 알고 있어? 이만큼까지 디테일한 거 알고 있어? 좀 지엽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보인고 생명과학에서는 그런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수능 기출문제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내거나 아니면 자료를 조금 바꿔서 수능 기출문제를 아이들한테 떡하니 내놓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스타일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암기는 조금 적지만은 응용력이라든지 사고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요구하는 보인고 생명과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그에 맞춰서 주변 학교들 비교했을 때 상에서 최상 난이도만큼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인고 학생들한테는 2학년이지만 고3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조금 부담이 되는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서술형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조건을 좀 까다롭게 주는 편이고요. 그 조건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줘요. 그래서 그 여러 개마다 배점을 다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부분 감점이 되도록, 그리고 또 하나 논리 구조를 되게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앞에서 썼던 내용과 뒤에 후수라는 내용이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좀 부분 감점이 들어가는 서술형도 만만치 않은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24년을 기준으로는 학기 무가 나오고, 즉 시험 무가 나고 앞에 부분에 좀 누적이 되어서 계속 나왔던 시험이었습니다. 보통 2학기 때는 흔히 얘기하는 유전, 가장 어려운 파트죠. 그리고 생태계라고 해서 좀 부담감이 좀 덜한 단원이 2학기 시험 범위인데 작년 보인고에서는 2학기 때도 1학기 시험 범위를 좀 냈습니다. 근데 이 기조가 올해 그대로 유지가 될지는 한번 저도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작년 1학기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떤 식으로 수능 생명과학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보인고에서 다뤄졌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얘는 14번 문제, 중간고사 때 나왔던 문제인데 오른쪽에 보이는 20학년도 9월 모평 문제랑 자료나 나와 있는 표에 있는 숫자들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 숫자의 위치 정도만 좀 바꿔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이 안 되었던 친구들이면 당연히 요 중간고사 때 막혔겠죠. 그리고 이거를 푸느라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서 뒤에서 다 못 풀었던 문제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출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걸로 만들었던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 문제 보자마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머릿속으로 알고리즘을 틀어 따다다닥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걸로 얼만큼 그 수능 기출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느냐가 보인고 생명과학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문제는 17번 문제인데 이 원문은 21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 문제에서랑 내신 출제됐던 거랑 차이점은 표의 유무입니다. 원래 원문은 이렇게 그냥 서술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순서 없이 표로 그냥 조금 보기 좋게 정리한 거다. 근데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푸는지 그 과정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마찬가지 이 문제도 한 1분, 2분 안에, 이 문제도 한 1분, 2분 안에 빨리빨리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이긴 한데 이 서술형 문제는 23학년도 6월 모평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원문을 먼저 보시면은 기역, 니은, 디귿을 분수꼴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한테도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보인고 중간고사 때는 기역, 니은, 디귿을 A, B, C로 가려서 그것까지 너네한테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웠었던 문항들이긴 하지만 마찬가지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를 자기 걸로 충분히 만들었던 친구들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좀 어떻게 푸는지 익숙해졌네? 그럼 나는 이것도 그 방법 그대로 쓰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좀 부담감이 덜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술형이 되게 까다롭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작년 중간고사 때 나왔던 요 문제의 원문은 22학년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그 6월 모평 문제에서 나왔던 그림이라든지 표에 있는 막전이 값이라든지 밑에 있는 그래프나 완전 다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걸 서술형으로 내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극점을 찾으라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로마자 1번, 2번이 지점 D2랑 D4 중 하나다라는 거를 찾는 과정을 서술하라. 그 다음에 이 흥분 전도 속도도 어떻게 구하는지 너네 한번 써봐라고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도 제가 왜 언급을 하냐면은 실제 22학년도 6월 모평 문제를 자기 걸로 만들었던 친구들은 그 문제 원문에서도 기역, 니은, 디귿이 나오거든요. 그 기역, 니은, 디귿을 그냥 서술형으로 쓰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웠어도 자기 걸로 만들었던 친구들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었던 난이도의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저한테 수업을 들어야 되냐? 일단은 저는 주요 학군지 있죠? 반포, 서초, 송파, 강동 지역에서 전교 1등과 그리고 1등급을 다수 배출한 실력 있는 강사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4년 기준으로 강동 지역에서 제가 학기별로 저한테 생명과학 내신, 2학년 내신입니다. 2학년 내신을 들었던 친구들의 학생 수를 한번 세봤는데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저를 많이 찾고요. 저의 수업에 대해서 메리트를 많이 느끼고 실제 여기저기 막 입소문이 나서 계속 인원수가 늘었다. 또 하나 뭐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보통 생태계 단원이 시험 범위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부담감이 덜해요. 그래서 좀 2학기 기말 때 좀 주춤하는 인원이 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한데 저는 계속 늘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제 수업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매력적으로 느끼고 제가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얼만큼 쉽게 이해가 되고 자기 걸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자부할 수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과 학생들한테 저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거냐면 첫 번째 개념서입니다. 당연히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겠죠. 그 기본 개념서 안에는 아까 앞에서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그 막전이 흥분의 전도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을 심한 유형별로 좀 나눴습니다. 유형별로 나눠서 이런 식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 저런 스타일의 문제는 저렇게 문제 풀면 돼를 제가 일일이 직접 만든 게 개념서 안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만 정확하게 잘 따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고난도 문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간지로는 보인고 기출문제들 있죠? 그 보인고 기출문제들을 단원별로 묶어서 매주 나갈 예정이고요. 또 하나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도 수능 연계 교재입니다. 그 수능 연계 교재이다 보니까 보인고 내신에서도 그거를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들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엄선하고 선별해서 우리 학생들 주간지로 매주 나갈 예정입니다. NTV라고 해서 저의 좀 자부심이 많이 있는 교재거든요. 추가 자료입니다. 이 NTV는 뭐냐면 수능 기출문제들이 보인고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 기출문제들을 좀 모아놓은 건데 약간의 꿀팁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정리한 여러 가지 팁들을 같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능 기출문제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우리 보인고 학생들한테서도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파이널 자료입니다. 파이널 자료는 그동안 시험 대비 후반부 때 나갈 자료인데 초중반부 때 배웠던 내용들을 총 집대성한 거다. 그래서 마지막 후반부 가서도 너네 이거는 절대 까먹지 마라 라고 해서 매 시험 후반부마다 나가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실전 연습은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그 예상 모의고사입니다. 보인고 출제 경향에 맞춰서 뭐 올해는 좀 요런 게 달라지겠네,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좀 이게 다르네 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배부하는 예상 모의고사지입니다. 그리고 실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게 이 오답노트입니다. 오답노트는 우리 친구들한테 주간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숙제 질문 같은 거 받으면 제가 항상 말미에 야 너네 이거 틀린 거랑 뭐 숙제 질문한 거 반드시 꼭 문제풀이 복습해. 왜 복습 안 하면 비슷한 유형 나왔을 때 또 틀리니까 꼭 복습하라 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인고 학생들이 그거를 챙기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뭐 국영수나 아니면 다른 탐구도 해야 되고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챙겨야 되고 등등등등 우리 학생들 정말 바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개별적으로 어려워하는 단원들이 있죠. 저는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생명과학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일부 단원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즉 개개인마다 어려워하는 단원이나 취약한 단원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따로 모아놔서 아이들한테 시험 대비 후반부 때 배부하는 오답노트입니다. 그래서 주간 테스트에서 틀린 거라든지 아니면 숙제 질문에서 들어왔던 거 개별적으로 체크해서 이 학생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계속 틀린 애를 모아놓은 자료다. 그래서 이걸 시험 후반부 때 배부를 하면은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틀렸었네? 이 부분이 좀 약하네라는 거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끔 저는 매주 이렇게 오답노트를 매 시험마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관리 고수라고 얘기합니다. 매주 수업 영상을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또 하나 1:1 맞춤 클리닉을 많이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별마다 약한 부분이나 취약한 부분들은 다 다릅니다. 그거를 무엇이 취약한지를 진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한 다음에 자기 걸로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추가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챙기는 그 1:1 맞춤 클리닉이 아주 큰 강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내내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카톡에다가 질문 남겨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수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동 중일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보자마자 바로 빠르게 답변을 하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그 거부감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꼭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격려를 바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보인고에서는 그 수능 기출문제들을 좀 직접 변형을 하거나 차용을 해서 그대로 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집에서 스스로 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 풀이 영상을 따로 제공을 합니다. 실제 지금 이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제공해주는 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거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옆에서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수업 후에 학부모님들께 개별적인 카톡 피드백 문자를 전송해 드립니다. 수업을 어떤 걸 나갔고 주간 테스트에서 어떤 결과 나왔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좀 1:1로 교감을 많이 하면서 우리 친구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구나 아니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거를 저랑 좀 친해지면은 은근히 애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머니들께 말씀드려서 우리 학생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많은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인고 생명과학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설렘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 친구들을 그만큼 제가 많이 품을 수 있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케어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설렘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 저는 3월 15일 날에 개강을 하고요. 수업 시간이 첫날만 그 15일 그 하루만 7시에서 10시 그때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2주차 수업부터는 6시에서 9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인고를 위한 꽉 잡는 수업으로 우리 친구들 2학년 내신 잘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